그렇다면 가정폭력 예방의 관점에서 첫 번째 사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가해자는 가정폭력으로 100m 접근 금지와 휴대폰, 이메일 송신 금지의 피의자 보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보호 명령을 어기고 협박을 일삼았죠.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러한 행동이 다시금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하였는데요.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보호 명령을 받아도 나를 정말 보호해줄 수 있을까? 혹은 폭력 피해가 있어야 폭력으로 봐주지 않을까 하는 피해자들의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접근금지 조치 등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들은 대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판결은 눈에 보이는 폭력의 결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명령을 어기고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것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주목한 것인데요. 바로 이 점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네, 다행히 폭력의 수위가 더 지속되기 전에 사회적 개입이 이루어졌네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폭력이 일어났다면 더 큰 폭력이 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통의 경우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심해 보이지 않는 폭력에는 둔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폭력이 심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서 폭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중상해를 입어야 폭력이고 혹은 몇 대 때린 것 혹은 위협하면서 통제하는 행위는 폭력이 아닐까요? 모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몇 대 때린 건 폭력도 아니다라는 것처럼 말하면서 홧김에 좋아해서 헤어지자고 해서 이런 것과 같이 가해자들은 보통 피해자 책임이라는 식으로 떠밀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왜 맞았대 혹은 맞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하는 의심과 함께 폭력의 발생에 대해서 피해자의 책임을 찾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발생은 가해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야 합니다.